안녕하세요. 앞날을 살린 자연식단 운전 김정수입니다. 여기는 전북 서해안 채석강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그 물에 대해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먹고 예방 차원에서 생활을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채석강이라고 하는 곳을 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 앞에 돌을 보면 책으로 이렇게 겹쳐 놓은 것 같이 이렇게 모든 그 지질층들이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어요.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나와 보니까 비가 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산을 받고 있는데, 이제 여기 그 채석강, 제가 방파제를 따라서 이제 쭉 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시면서 물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 드린다고 예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제가 하는 일이 좀 많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쉽게 시간을 잡지 못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물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마련했습니다. 제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어떻게 물을 먹어야 우리 몸이 살아나는지, 내가 몸이 얼만큼 피폐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검증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 많이 먹어야 된다, 많은 말들이 있고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자, 물은 우리 건강에 연분과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내가 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 소금 양에 대해서, 음식의 싱겁고 짜고, 이 기준을 가지고 먼저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건강관리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음식은, 우리는 우리 회원님들만큼은 음식을 좀 짭조름하게 드셔야 된다. 절대 음식 싱겁게 드시지 마시라. 음식 싱겁게 드시지 마시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먼저 드리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하고 상담하신 우리 회원님들, 제가 많은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음식은 우리 회원님들만큼은 절대 싱겁게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식은 좀 짭조름하게 먹어야 된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여기는 격포항, 지금 방파제 쪽으로 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비가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의 움직임이 이 방파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움직임을 피해서 지금 한쪽에 서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몸에서 필요로 하는 물의 양이라는 게 있대요. 그 양이 하루에 10리터가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로 한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느냐면, 물을 많이 먹어야 치매가 걸리지 않는다.
물을 많이 먹어야 치매 걸리지 않는다.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하루에 살아가는데 10리터의 물이 필요로 하다고 했는데 그 10리터가 왜 어디에서 어느 장기에서 필요로 한지를 여러분들이 좀 아신다면 그 이해하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담즙에서 하루에 1리터가 필요하고요. 이장에서 2리터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침의 액에서 하루에 1.5리터가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췌장이라는 데서 2.5리터의 물을 필요로 한답니다. 하루 생활을 하는데. 그리고 장벽, 우리 몸에 있는 장기의 장벽에서 하루에 3리터의 물을 필요로 한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매스컴에서 듣기에 뭐라고 이야기를 들었느냐면 하루에 2리터 정도의 물을 먹어야 된다. 2리터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2리터라는 물의 기준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어디에도 없어요. 2리터를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은 전 세계 어떤 의서에도 기록된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2리터를 먹으래요. 그러니 한 집안으로 따지면 아들도 2리터를 먹어요. 딸도 2리터를 먹어요. 아빠도 2리터를 먹어요. 엄마도 2리터를 먹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각 개인들은 다 건강이 다를진데 어떻게 2리터가 기준이 될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그것은 절대 기준이 될 수가 없고요. 그 기준을 각 개인한테 주어진 양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각 개인한테 주어진 양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몸에서 찾을 수만 있다면 그것같이 좋을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찾을 수 있는 그 룰을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렇게 많이 드셔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물을 내 몸에 맞춰서 드셔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물을 안 드시게 되면 우리 몸은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양을 우리 몸에서 가져가요. 필요로 한 곳에서 우리 몸에서 물을 강제로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당하지 않으려면 수분 공급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런데 어디에서 제일로 먼저 물을 가져가느냐? 우리 몸에서 필요한 쪽에서 입으로 물을 먹어주지 않으면 우리 피부에서 먼저 가져가요. 제일 첫 번째 피부에서 먼저 수분을 싹 가지고 가요. 그 물이 심장이 필요로 하다라면 심장 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물을 가져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장기에서 물을 뽑아갑니다. 장기에서. 세 번째는 우리 뼈에서 물을 가져가요. 네 번째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뇌에서까지 물을 뽑아 와버려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기관을 살리기 위해서. 언제 물을 먹어주지 않았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거꾸로 얘기를 하자면 치매가 있다 그러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적절하게 내 몸에 맞게 먹을 수 있는 룰을 하나를 잡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 룰을 잡으시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내 몸에 기준을 하나 딱 세우셔가지고 물을 적절하게 드실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각자 아침에 일어나면 소변들을 보게 됩니다. 소변을 보시게 되는데 이 소변의 색깔이 내 건강의 기본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선생님,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 안 보는데요. 예, 그런 분은 저하고 제 강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조건을 하나 드리자면, 제가 하라는 대로 했을 시에는 제가 이야기한 바와 똑같이 여러분들 몸에서 증상이 일어난다라는 전제 하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틀림없이 여러분들 몸에서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하셨을 때 말입니다. 자,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을 보시면 내 소변 색깔이 어쩌다라는 것은 각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준으로 세우시면 안 돼요. 그걸 기준으로 세우시면 안 되고, 두 번째 보시는 소변 색깔. 아, 선생님,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 보고 두 번째 12시에 보는데요. 아니에요.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라는 대로 하실 경우에 내가 여러분들 몸에서 이러한 증상이 일어날 겁니다 라는 것이 틀림없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자,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 소변 색깔이 내 건강의 기준 지표가 될 수 없고요. 두 번째 보시는 소변이 내 몸을 건강 체크를 할 수 있는 물이 얼만큼 필요로 한가를 여러분들 몸에 알려주는 좋은 기준선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색깔을 말씀을 드리면,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두 번째 보는 소변 색깔이 나는 노랗다.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가운데 것이에요. 노랗다. 아니다, 나는 노란색보다 조금 연한 색이다. 그 앞에는 맑은 색이다. 이렇게 기준을 잡아요. 그 뒤로는 나는 노란색이 아니라 붉은색 계통이 난다. 아, 나는 아니다, 검은색 계통이 난다. 아니죠. 검은색 계통이 난다면 이것은 보통 힘든 상황이 아니고요. 그것은 빨리 병원에 가셔야 하는 상황이지, 집에서 물을 가지고 내 건강을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그런 단계는 아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 나는 대변을 보는데 어느 날부터 나는 내 대변 색깔이 검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예요?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하실 때예요. 그런데 건강검진을 안 하신 분들이 꼭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지금도 건강검진 불신을 하고 안 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대변이 검은 색깔이다. 아, 이분들은 오랫동안 장출혈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내 소변 색깔이 노랗다. 아니다, 나는 노란색이 아니라 붉은 계통이다. 그 이상 어두운 색깔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보다도 그게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기준. 자, 그 기준이 딱 섰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컵을 드세요. 근데 이 물 한 컵이라는 기준은 머그잔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커피잔 작은 것이 150mg 짜리예요. 그람수로 따지면요, 미리그람수로 따지면, 예, 뭡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맥주잔, 컵, 이것이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으셔도 괜찮습니다. 단 무엇을 하라는 얘기냐?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는 컵 하나를 딱 정해놓고 한 잔 드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식사 30분 전에 한 잔을 드시고요. 식사 후 2시간 있다가 한 잔을 드세요. 이렇게 하루 3차례를 하시게 되면서 저녁에 주무시기 직전에 한 잔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몇 잔인가 딱 기준이 나왔지요. 자, 이렇게 무턱대고 3일을 드시는 거예요. 처음에 내 몸에 기준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3일을 드시는 거예요. 3일을 드시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몸 기준을 잡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잡느냐? 내 몸에 물을 가지고 내 소변 색깔을 연하게 만드는 게 목표인데, 물을 드시고 나서 25분이나 30분 후에는 반드시 내 소변 색깔이 연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먹어서 노랑 색깔로 내 소변으로 나오는 양류와 비타민C 드시는 분들은 제외예요. 그런 분들은 소변 색깔이 원래 노랗거나 붉게 나오니까요. 자,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내 몸에 맞는 물의 양을 내가 3일 동안 그렇게 먹고 났더니 내 어두웠던 소변 색깔이 환해졌어요. 어두웠던 소변 색깔이. 그런데 어느 날 내 몸에 또 소변색이 어두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소변색이 어두워지기 시작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또 물을 그렇게 드시면서 여러분들 소변 색깔을 맞추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개인이 먹어야 하는 물의 양을 측정을 하고 맞추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한간에 떠도는 무슨 2리터의 물을 먹어라, 2리터가 기준이 될 수가 있다 라는 이야기는 전 세계 어떤 의서, 어떤 건강서에도 그러한 이야기는 없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만들어냈느냐, 그 말을. 우리 몸에서 원하는 물의 양, 이것을 그냥 속된 말로 대충 그래서 사람들이 물로 인해서 내 건강을 지키기 정말 애매한 그런 기준들이 있었었고요. 우리 환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짜드린 식단표의 기준을 잘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가 먹어서 물의 좋고 낮음을 이미 측정을 하고 계산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미 내가 이 말씀을 드리기 이전부터 그런 것들을 잘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자연 식단이라고 하는 저희 그 코너에 들어오셔서 이제 공부를 이제 많이 하시게 되는데, 내가 물을 먹어서 내 몸의 건강을 이렇게 조절을 해가면서 내가 좋은 물을, 깨끗한 물 아니에요, 좋은 물을 먹어가면서 내 건강 관리를 한다. 그러면 제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코로나 예방접종을 맞고 집에 와서 덜 고생하는 비법 알려드렸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3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예방접종을 맞고 와서 열로 많은 고생들을 하세요. 그러면 나는 그 고생을 하기 싫다. 나는 뭔가를 먹을 수 있는 거 있으면 먹고, 나는 내 건강을 남들같이 고생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버드나무 달여서 드세요. 버드나무는 왜 달여서 드시라고 그래요? 버드나무는 무슨 성분이 들어있다고요? 살리실산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살리실산은 어떤 약이 가지고 있는 성분이에요? 아스피린이 갖고 있는 성분이지요.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찾아서 그와 똑같이 달여서 3일 동안, 주사 맞으러 가시기 전에 3일, 주사 맞고 와서도 3일, 아침 저녁으로 한 잔씩, 그리고 평소에 물 마시고 싶을 때 연하게 만들어서 물 대용으로 해서 이렇게 그 순간을 지나 내 몸을 넘기면 코로나 접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그런데 그 힘들어 하시는 이 길을 넘기실 수 있다라는 지혜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 질경이지요. 지금은 질경이 뿌리까지 점차 이제 준비를 하실 시기예요. 뿌리는 아직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질경이 이파리는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준비해 놓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위장 질환에 있어서 고생하시는 분들, 계란, 청란 제가 많이 드시라고 했지요. 일반 청단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희
그 카페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위장질환에 꼭 드셔야 하는 청란이 올려져 있으니까 그것은 일반 사료를 먹여서 키운 계란이 아니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은 검증서까지 다 올려져 있는 계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제 적기가 뭐냐면 연잎차를 만드실 때예요. 연잎차 만드시는 방법은 제 카페 영상으로, 제 유튜버의 영상으로 올라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물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떤 물을 먹으라는 얘기냐? 예, 어떤 물을 먹으라는 얘기냐? 어떤 게 좋은 물이냐? 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또 이제 막 말들이 부분별해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몇백만 원짜리 좋은 정수기로 물을 먹어야 되느냐? 아니요. 근데 물은 그냥 먹어야 되느냐, 정수를 해서 먹어야 되느냐? 우리나라 물은 반드시 정수를 해서 먹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빨래를 해보시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빨래를 해보셔서 세탁기 걸름망에 걸려지는 것이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게 무엇으로 생각을 하셨어요? 그냥 간단한 때나 먼지로 생각하셨어요? 아니에요. 거기에는 플라스틱 조가리가 대량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 플라스틱 조가리는 사람이 입으로 먹어서는 안 돼요. 우리 생활 중에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반드시 정수를 해서 정수가 되어진 물을 드셔야 돼요. 아, 제가 정수기 장사냐고요? 아, 제가 정수기 장사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물을 드시라는 게 아니라 좋은 물을 드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좋은 물의 기준은 무엇이냐? 보편 타당한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몇백만 원짜리 고급스러운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커피숍에 가셨습니까? 음식점에 가셨습니까? 거기에서 사용되는 정수기 있지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쓰실 수 있는 그 정수기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정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정수기가 비싼 정수기입니까? 월 2만 원, 3만 원 정도의 렌탈 비용만 제공을 하시면 여러분들 원하는 기간 동안에 물을, 좋은 물을 드실 수가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스템 속에서 나오는 물이 최고의 물입니다. 좋은 물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물을 너무 불신하지 마시라고요. 예. 그런데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산속에서 물을, 생수를 갖다 먹고 있노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저희 암 환자들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 한 번도 없고요. 저희 암 환자들은 절대적으로 그런 물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암 환자가 먹어서 되는 음식이 있고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제가 그런 걸 가려서 식단에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또 그래요. 그러면 정수기를 어디에서 어떻게 골라야 되느냐? 아,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카페 가보세요. 앞날을 살린 자연식당 카페 가보시면 거기에 다 안내를 해 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써서 좋을 것들은 거기에 다 이야기를 해 놨어요. 올려놨어요. 안내글로 올려놨으니까 그리 전화를 하시면 앞날을 살린 자연식단에서 그 카페 보고 전화를 했노라고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들 정말 친절하게 모든 그 서비스를 다 잘 해 주시는 곳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물로 인해서 건강관리를 그동안 원하시고 어떻게 물을 먹어야 내 몸에 물로 인해서 소변 색깔을 연하게 하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 오늘 해소되시리라 생각하고요. 아, 이해가 안 간다 그러시면 영상을 다시 한번 돌리셔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몸 관리하시는데 좋은 정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